새벽 6시입니다. 아파트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한 분은 왼손에 수건을 들고 계시고 다른 분은 오른쪽 무릎을 살짝 감싸며 걸으십니다. 두 분 다 올해 66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의 2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분은 85이 넘어서도 손주를 등에 업고 공원을 거니십니다. 다른 한 분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신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부산에서 30년 넘게 우편물을 배달하신 황인수 씨입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셨으니 다리 힘에는 자신이 있으셨죠.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걸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몸을 쓰셨던 조판석 씨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제 쉬어야지, 평생 몸 혹사했는데 좀 쉬자 하고 소파에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두 부류의 분이 계시지 않나요? 자, 이 두 분의 다리가 20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때 이것만 했더라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5에서 70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 중반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줄어드는 양이 아주 적어서 본인이 느끼질 못합니다. 매년 1%에서 1.5% 정도 빠지는 건데요. 체중 60kg인 분이라면 1년에 근육 200에서 300g 정도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밥 한 공기 무게 정도요. 이게 쌓이면 5년이면 1kg이 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국내외 대규모 연구에서 65부터 69 사이 어르신들 가운데 이미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약 5%나 됩니다. 20명 중 1명입니다. 아직 팔팔하다고 느끼시는 시기에 이미 5%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85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수 씨는 이 시기에 별 생각 없이 걷기를 계속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매일 30분 이상 바깥을 걸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근육 감소를 상당히 늦춰주었습니다. 반면에 조판석 씨는 은퇴 첫 해에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고 점심 드시고 낮잠 주무시고 저녁 드시고 또 TV 보시고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30분 이상이신가요? 아니면 10분도 안 되시나요? 10분도 안 걸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에서 75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를 첫 번째 경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넘어지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1년에 1번 이상 넘어지십니다. 80이 넘으면 2분 중 1분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1번 넘어지면 무서운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넘어지시면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뼈, 고관절이 부러지면 우리 세대는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하시는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실 때인데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판석 씨의 71살 겨울이었습니다. 화장실 가시려고 밤에 일어나셨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지만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부딪히셨어요. 그 뒤로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더 싫어지셨습니다. 걷기가 싫으니까 더 안 걸으시고, 더 안 걸으시니까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또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이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반면에 황인수 씨는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의자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하시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5번으로 시작해서 점점 10번, 15번까지 늘리셨어요.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했어요.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발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피가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잠깐 쉬면 괜찮아지고 다시 걸으면 또 아픈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 근육이 산소가 필요한데 피가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니까 아픈 겁니다. 조판석 씨도 이 시기에 걸으시면 종아리가 아프셨는데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무릎 관절도 이 시기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70 넘은 분들 가운데 약 38% 가까이가 무릎 관절염을 겪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에게 더 많고요. 관절 연골이 다르면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걸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걸음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지고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자, 이제 75에서 80까지입니다. 이 구간이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5년 사이에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60대에는 매년 1%씩 빠지던 근육이 70대 후반에는 연간 2%에서 3%까지 빨라집니다. 같은 비유로 설명드리면요. 60대에는 1년에 밥 한 공기 무게만큼 빠졌다면 70대 후반에는 1년에 밥 2-3공기 무게가 사라지는 겁니다. 5년이면 체중의 10% 이상이 근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변화인데요. 신경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특히 균형을 잡아주는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것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발바닥과 발목에는 지금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바닥이 평평한지 울퉁불퉁한지를 뇌에 알려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혼자 조용히 걸을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걸으면 갑자기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중과제보행 저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길을 걸으시면서 동시에 100에서 7을 빼보세요. 100, 93, 86, 79 이렇게요. 만약 이걸 하면서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발이 꼬이거나 멈추게 되신다면 이것은 다리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근육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 이중과제 보행 검사가 넘어짐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판석 씨는 78살이 되셨을 때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걸으시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없으셨어요. 모든 집중력을 발에 쏟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황인수 씨는 달랐습니다. 이 시기에 황인수 씨는 한 가지를 더 시작하셨어요. 걸으실 때 의식적으로 한 발을 내딛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걸음걸이 훈련을 하신 겁니다.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딛고 바닥에 확실히 붙이는 3단계를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걷는 겁니다. 이 습관이 넘어지는 사고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80에서 85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두 사람의 삶이 확실히 갈라지는 구간입니다. 아까 65에서 69 사이에 근감소증 비율이 5%라고 말씀드렸죠? 85이 넘으면 이 비율이 36%까지 치솟습니다. 10명 중 거의 4명입니다. 7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조판석 씨는 81살이 되셨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까지 걸어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팔을 잡아드려야 했어요. 마트는 꿈도 못 꾸시고 병원 가는 것도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계단은 아예 포기하셨고요. 이건 정말이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시던 분이 이제는 수저를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고 며느리가 매일 출근 전에 들러서 아침을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에 황인수 씨는 83이 되셔서도 매일 아침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속도는 예전보다 느려지셨지만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황인수 씨가 하신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매일 의자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10번, 아침마다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발끝 운동을 하시면서 TV를 보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20년을 따라와 보셨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65에서 70까지는 조용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육이 매년 1%씩 빠지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이때 걷기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에서 75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3분 중 1분이 넘어지시고 혈액 순환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5에서 80은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근육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걸으면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80에서 85은 갈림길의 결과입니다. 관리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구간에 계신가요? 아직 60대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미 70을 넘기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80이 넘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게 했더니 참가자의 63%가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이 넘으셔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요즘 걷기가 힘드시다고 하시면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입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분들은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쌀밥 한 공기에는 단백질이 고작 3에서 4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국내 고령자 건강 전문가들이 최근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65 이상 어르신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고 가능하면 1.5g까지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체중 60kg 기준으로 하루에 72g에서 90g입니다. 이걸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24에서 30g이에요. 숫자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삶은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를 드세요. 이것만으로 약 25g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한 주물,
저녁에는 된장국에 두부를 넉넉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녹슬면 문이 안 열리듯이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문이 안 열립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넘어지는 사고와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에게 하루 800단위를 보충해 드렸더니 자세를 바로잡는 능력, 신경 기능, 그리고 놀랍게도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맑아지니까 발도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요. 날이 흐리거나 바깥 활동이 어려우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거든요.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고 아침은 죽만 드시면 밤 동안 근육이 분해되면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황인수 씨는 매일 아침에 계란 2개와 두부를 꼭 드셨습니다. 아들이 왜 매일 계란이야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 다리한테 주는 월급이다 라고요. 참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계란 2알, 두부 반모,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 손바닥만큼, 저녁에 된장국에 두부 넉넉히, 이렇게 세 끼를 챙기시면 단백질 걱정은 없으십니다. 두 번째,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나온 대규모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 546명을 대상으로 한 13건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가벼운 저항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악력이 평균 3kg 가까이 증가했고 걸음 속도는 초당 0.15m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5번 일어서는 시간이 거의 2초 단축되었습니다. 잠깐, 초당 0.15m가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횡단보도 신호는 초당 1m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초당 0.15m의 차이가 파란불 안에 건너느냐, 빨간불에 갇히느냐를 결정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 3회, 12주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석 달만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의자 앞에 서셔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등은 가능한 한 펴주세요. 처음에는 5번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매번 자세를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점차 10번, 15번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균형이 걱정되시면 의자 등받이를 잡으시거나 벽을 짚으셔도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살짝 힘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도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셋을 세세요. 발을 들어 올리시면서 하나, 앞으로 내밀면서 둘,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셋. 이렇게 하시면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게 되니까 문턱이나 계단에 걸려 넘어지시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8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걷기 프로그램만으로도 골격근량이 5.5% 증가하고 악력이 13% 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걷기만 제대로 하셔도 근육이 돌아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땅 위를 걷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물속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약 87%가 부력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 덕분에 근육에는 적절한 자극이 갑니다. 가슴 높이 물에서 허리를 곧게 펴시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하셔서 점차 15분까지 늘려가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수영장에서 어르신 대상 수중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는 것이란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발끝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자에 편히 앉으셔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만 들었다 내렸다를 30번 하세요.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시기를 30번.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로 10번 돌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다리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다리가 붓는 분, 저린 분, 밤에 쥐가 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분이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2주만 해보세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시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시면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도 챙기셔야 합니다. 벽을 가볍게 짚으시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5초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10초, 15초, 나중에는 벽을 안 짚으셔도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이 넘어지시는 사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 주세요. 무리하시면 오히려 다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황인수 씨와 조판석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황인수 씨는 올해 86이 되셨습니다. 속도는 예전보다 느려지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오십니다. 손주 둘이 주말마다 놀러 오면 공원에서 같이 걸으시고 벤치에 앉아서 붕어빵도 사드시고 손주 자전거 타는 것도 지켜보십니다. 제가 황인수 씨에게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뭐 별거 없어.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계란이랑 두부 잘 먹고 발 운동하고 복잡한 거 없어. 하루 20분이면 돼. 그런데요. 진짜 비결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황인수 씨는 이 모든 것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 하고 싶지 않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섭다고 안 오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몸을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조판석 씨는 지금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83살에 다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고 수술 후에도 혼자 걸으실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면회를 가시지만 조판석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때 좀 걸을 걸, 그때 운동할 걸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황인수 씨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65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변화를 알아차리시고 3가지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 아침에 계란 2개와 두부를 드세요. 다리 근육의 월급입니다. 둘, 이틀에 한 번 의자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은 5분이면 됩니다. 셋, 저녁에 TV 보시면서 발끝 운동을 하세요. 발가락 들었다 내리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고 발목 돌리기. 이것도 5분이면 됩니다. 이 3가지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분께도 나눠주세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하셔서 요즘 걷기 어떠세요? 한마디
여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가족의 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85살의 황인수 씨가 오늘 아침에도 걸으셨듯이 여러분도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 한 걸음이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계란 2알의 힘, 의자 앞 5분의 기적, 발끝에서 시작되는 건강,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오래오래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